그날 제가 이제 사실은 보고서를 좀 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틀째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예결위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자 빼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예산 타령을 하는 방송이 갑자기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듣고 있는, 저 사람이 예산 때문에 화가 저렇게 났네. 그게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마지막에 여야 합의로 이렇게 증액이나 감액을 합의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통과시키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디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른 계엄법하고 헌법을 찾아봤죠. 이거는 요건도 안 되고 절차도 잘못된 비상계엄이다. 정말 살 떨리는 심정으로 장갑차가 오는지, 공수부대가 국회에 쳐들어오는지, 끌려갈 각오로 정문 앞으로 저라도 지키자. 그래서 튀어나갔죠. 3분 뒤부터 경찰 병력이 경비대가 막더라고요. 문 닫는 것을 제가 이제 아마 좀 짤이 뭐 돌 것 같은데 그걸 좀 막고 구멍을 좀 뚫어내는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대하고 사실 몸싸움을 좀 많이 했죠. 당시는 경비대 보고 니네를 위헌이다, 위법이다, 내란에 동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무전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통제 얘기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원래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라고 생긴 조직이에요. 그런데 국회의원을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해서 바깥에 계셔서 못 들어온 분들이 김우영 국회의원, 그 다음에 임미애 국회의원, 그 다음에 제가 본 거는 서미화 국회의원. 그래서 보좌진들하고 구멍을 내가지고 김우영 의원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그 다음에 임미애 의원은 큰 문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서 임미애 의원을 이제 끌어당겼죠. 그래서 임미애 의원이 들어오고, 서미화 의원님은 앞을 잘 못 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넘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서미화 의원은 어쩔 수 없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만약에 공수부대 이 친구들이 국회의장을 감금하거나 국회 부의장을 감금하거나 그러면 사회권이 없어지잖아요. 국회의장 확인을 좀 했죠. 그랬더니 국회의장이 들어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서 담을 넘어서 결국엔 나중에 저도 확인했지만 담 넘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국회 본회의장 얼른 들어갔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국회의원들 한 50여 명, 한 40여 명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상연락 취하면서 했죠.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박주민 위원장이 한동훈 대표한테 본회의장 피신시켰더라고요. 원래 본회의장에는 국회의원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 5년 평균 감액 규모가 한 5.7조입니다. 근데 저희가 감액한 건 4.1조거든요. 5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감액이고, 그리고 저희들은 예비비가 한 지난 5년 평균 한 1.7조? 많이 쓰여봤자 1.7조 이 정도 쓰였거든요. 4.8조 원 중에 2.4조를 감액한 거니까 예비비는 2.4조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산 총칙에 국가 채무 부담 행위라고 해서 1.5조 원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비라고 해서 부처에 다 일반 예산으로 편성된 한 1조 원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재해나 비상 상황에서 1.5조, 1조, 2.5조에 2.4조까지 한 4.9조, 5조 원가량이 사실은 우리가 긴급한 데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상임위에서 그 감액을 여야 합의로 거쳐온 거는 다 감액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 거고, 그 다음에 집행률이 50%, 40% 이렇게밖에 못 쓴 예산들은 그거에 맞게 사실은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문자들을 봤는데 그 뭐 무슨 민주당이 감액해서 뭐 나라가 뭐 망하느니 뭐 어쩌느니 뭐 이런 것들이 돌더라고요. 다 가짜 뉴스입니다. 그 금액도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항목도 맞지도 않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이 그걸 받으시면 그거는 무시해도 된다. 저희가 적정한 수준, 그리고 예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감액했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지역 지금 소상공인들 어렵잖아요. 중소기업 어렵고. 그래서 지역 화폐 예산이랄지 민생 예산을 사실은 그 감액한 만큼 기재부 쪽에, 정부 쪽에, 왜냐하면 증액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딜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국회의원 안에서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빨리 탄핵이 경제입니다. 지금은 이 헌법적인 질서에 맞게
정확히 이행하는 게 투자자들이나 일반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합리적 기대예요. 지난번에 탄핵이 부결됐을 때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다 투매를 던졌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1조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에 개인들은 1조 5천억 팔았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면 국민들은 이게 다 비상계엄이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것을 다 인지를 하고 이게 탄핵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다 예상을 했는데 탄핵이 부결됨으로써 이 시장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반드시 탄핵을 일궈야 됩니다. 그래야 불안전한 상황이 극복이 되고 시장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통치행위라는 거예요. 비상계엄, 내란, 옹호 세력들이, 동조 세력들이 지금 그런 얘기로 지금 전환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윤리위에 이거 제소해서 제명에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드론기 때문에 혹시 국지전이 발생을 하거나 원점 타격 때문에 총탄이 왔다 갔다 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수방사 지하 벙커에서 몽둥이질 당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상황을 용인하고 지금 그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군사반란 수계와 동조하는 세력밖에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계속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본인 밥그릇들 때문에 지금 뭐 난장판이지만 탄핵에는 동참할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탄핵안은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때문에 또 부결된다면 이 시장, 이 경제적 상황이 닥쳐올 파국은 본인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지금도 시장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내란 행위에 동조된 세력들이 투자하세요 그러면 투자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놀러 오세요 그러면 놀러 오겠습니까? 시장에 안 먹히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이 국면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 지난번 내란 수계, 군사반란 수계, 윤석열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저희는 바로 국민들께서 장갑차를 막고 군인들을 막아주셔서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비정상 상황을 당분간이라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정말 국민 여러분께, 우리 고향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 명을 받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반드시 탄핵에 가결시켜서 이 정치적 불안정 상황을 극복하고 시장 안정과 그 다음에 투자, 소비가 극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탄핵이 곧 경제입니다. 지켜주신 만큼 저희가 책임감을 다해서 탄핵안 반드시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